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유아인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참석한 건 처음인데요. 유 씨 측은 법을 악의적으로 어긴 건 아니라며 형량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2심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난달 3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유 씨는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나왔습니다. 앞서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은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혐의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 측은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타인명의 처방전으로 수면제를 매수한 혐의에 대해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악의적으로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며 실형 선고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미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한에 몰린 상황에서 수면 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생긴 것이라며 수사 전부터 정신의학과에 내원해 수면 장애를 해결하려 노력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이 나온 대마 흡연교사 혐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지인에게 대마를 건넨 사람이 누구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은 유 씨로 보고 기소했다고 말했고 변호인 측은 유 씨가 직접 건넨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섰습니다. 유 씨는 짧은 삭발머리에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고 별다른 발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유 씨는 항소심을 앞둔 지난 22일엔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9일 한 차례 더 공판을 열어 양측의 의견을 추가로 듣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3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들여온 마약을 팔았는데요. 상당량이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검은 반팔티를 입은 남성이 한 손에는 캐리어를, 다른 한 손에는 배낭을 쥔 채 들어옵니다. 가족 여행을 가장해 필리핀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30대 남성 A씨입니다. A씨는 현지에서 마약이 담긴 배낭을 건네받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습니다. 엑스레이 단속을 피하려 배낭 속에 별도 공간을 만들어 마약을 넣은 뒤 봉제하고 과일칩 등을 함께 채워 넣었습니다. 유통책 2명은 A씨가 들여온 마약을 소분해 100에서 200g씩 공원 등지에 숨겼고 운반책은 이를 챙겨 전국 주택가 곳곳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팔았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등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4명의 밀반입 유통책은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모집되어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해외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범행은 이들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자수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오피스텔 스위츠함에서 마약을 찾아왔다는 여성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일당을 역추적했고 필로폰 약 6kg 상당이 국내로 밀반입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경찰이 상당량을 압수했지만 16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해외 총책과 추가 투약자, 범죄 수익금 등을 계속 추적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뜨거웠던 2022년부터 가짜 예치 사이트를 운영해 투자자들을 속여온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 20%를 준다고 했는데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피해자만 1,600여 명, 금액은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수십 명이 앉아있는 한 강의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화면에 자료를 띄어가며 발표합니다.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코인을 예치하면 40일 뒤 이자 20%를 원금과 함께 돌려준다고 홍보하던 업체 와콘의 설명회였습니다. 거기서 자금 회수를 하기 위해서 현금화 시켜주는데 거기에 자금을 투자했다기 때문에 평생 연금으로 갈 정도로 최소한 10년은 보장을 해준다 했대. 이런 설명회는 202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에서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예치한 코인을 해외 카지노 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으로 이자를 준다고 했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일부에겐 이자가 지급됐지만 이마저도 다른 투자자의 돈을 끌어다 수익을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코인 만드는 기술자였고 그다음에 그 B는 기존 회사 다단계 방식으로 회사 조직을 운영하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1만 670여 명, 피해액은 5,06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의 80%가 60대 이상이었는데 92억 원을 잃은 투자자도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신고가 수백 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42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대표 등 2명은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100억 원가량을 압수했으며 발견되는 재산에 대해 추가로 몰수, 추징보전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포카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포토카드의 줄임말로 아이돌이 그려진 카드를 말합니다. 부산세관이 가짜 아이돌 포토카드를 유통해 20배 넘는 시세 차익을 남긴 40대 남성을 적발했습니다. 고이윤 기자입니다. 빨간 바구니 안에 포장된 카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돌 얼굴이 인쇄된 포토카드입니다. 주로 초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구매하며 소수자들이 아이돌 앨범에 끼워 팔기식으로 판매합니다. 그래서 한 장에 보통 몇만 원, 희소성 있는 것은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상품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스티커하고 그다음에 포토카드하고 증명사진 멤버별로 세트로 나온 거예요. 10,000원이요? 네. 부산본부세관은 이런 가짜 포토카드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년 동안 만회에 걸쳐 가짜 포토카드 123만 장을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를 통해 포토카드를 국내로 밀반입했는데 가족 등 18명의 개인 통관 고유 부호를 빌려 분산 반입하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주로 그룹 아이브, 뉴진스, 에스파 등 인기 아이돌이 그려진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포토카드 한 세트에는 카드 55장이 들어있고 세트당 원가가 400원에서 1,000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원가 400원에서 1,000원 상당인 포토카드를 온라인상에서 1만 원 선에 판매하여 1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습니다. 부산본부 세관은 K-팝 아이돌의 인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앞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고휴입니다.